자,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페닉스입니다. 자, 오늘은 좀 애석하게도 하이닉스 주도로 시장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뭐 어제 서킷 브레이커에 이어서 오늘도 연속적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으로 걸리면서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으로 2거래일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를 했는데요.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 객관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면 지금 역사의 한복판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의미에서 역사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고를 했었을 때 코스피 차트를 놓고 보면 코스피가 짧게는 뭐 2, 3년, 길게는 뭐 지난 10년 동안 보여줘왔던 움직임이 이러한 좀 우측 횡보성인 움직임이었는데, 그 오랜 횡보를 끝내고 나서 이렇게 굉장히 기록적인 상승폭을 보여줬죠. 그러면은 이 상승폭 자체도 사실 코스피의 역사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근 1년 동안 혹은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의미로서의 좀 그런 역사적인 시장에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주님들의 기분이 과연 지금 어떠실지 제가 감히 헤아리기도 어려울 수준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좀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레버리지 ETF가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레버리지 상품에 ETF 상품에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락폭이 좀 굉장히 황당하게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작이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충격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증권사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 자리나 이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좀 바닥권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을 대부분 내놓았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큰 단위의 하락폭이 발생을 하면서 극단적인 패닉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투매의 경향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하락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가 된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온 모습인데, 좀 본의 아니게 이번에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그 실적 발표 결과 이후에 이렇게 하락세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을 주도하는 데에 우리 하이닉스가 어쩔 수 없이 좀 이바지를 했다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이제 코스피 차트를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봤을 때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이 진행되던 와중에 굉장히 긴 아랫꼬리가 달렸습니다. 이 아랫꼬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포지션에 공격적으로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수급을 좀 잠깐 보시면 기관계가 좀 역대급으로 4조 이상의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개인들이 지금 하락하는 와중에 이제 매도를 굉장히 큰 폭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물량을 이제 우리 기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내면서 여기에서 동시에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 다시 한번 같은 구간 내의 차트를 하이닉스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이제 봉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제보다 더 굉장히 큰 폭의 매우 큰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좀 물량을 매집을 하는 형태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우리 주주님들에게 반복을 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점을 기준으로 큰 폭의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이제 바닥 부근에서 이 주가를 들어 올리는 주체가 기관이나 외국인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가 혹시 발생을 하게 되는 패닉셀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조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자. 그래서 이 구조를 돌파하고 나는 되돌림이 발생을 했을 때 매수를 받을 수 있지, 이 저점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이탈을 하고 올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베스트이지만, 이제 변동성이 이번 주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그 변동성이 그 트리거가 위로도 크게 나올 수 있지만 트리거라는 게 아래로도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저도 정말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대비를 해둔 상황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한 하락세를 막아낸 데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기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개인들의 레버리지 뭐 강제 청산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신용과 미수가 정리되는 반대 매매가 많이 터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 정리되는 물량을 이제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제 이 저점 부분을 방어를 하고 주가를 어느 정도 이제 하락분을 만회를 하면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 최고점
저점인 300만원 선에서 큰 단위의 하락 추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제 여기를 이탈을 하면서 큰 폭의 하락폭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하락 추세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하락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주주님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잘 인내를 하신 부분이 이 부분에서 조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맞췄다 틀렸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리스크를 관리를 했을 때에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 생존을 했을 때 여기에서 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도 기회를 기다린다든지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그 앞선 구간에서 우리가 뭔가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참지 못하고 매수를 하게 됐었을 때는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에 마이너스 폭이 훨씬 더 커진다고 그랬죠. 금액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우리 주주님들께서 좀 잘 인내를 하시면서 이 하락폭에 있어서 큰 피해가 없으셨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좀 큽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제는 또다시 바닥권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실적을 포함해서 아직 미국의 여러 빅테크 실적이 남아있죠. 그리고 심지어 FOMC가 이제 오늘 새벽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또 내일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을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 추세를 돌리기까지는 이 전체의 하락분을 되돌리는 움직임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되돌림이 나왔을 때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그게 가격적으로 조금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물량을 추가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여기에 물려 계셔 있는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도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가 좀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잘 기다리고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은 유지 중이라는 것을 우리 주주님들이 꼭 인지를 하시면서 이번 주 남아있는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이상으로 이제 반토막이 나는 하락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마음이 좀 많이 꺾이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시장을 떠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시장에서 이탈이 되신다면 결국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주님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느 시점에 시장에 입문을 하셨는지는 개개인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상승을 맛봤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하락도 맛보면서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이 됐을 때 시장에 있어서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험들을 그리고 이 고통을 지금 당장은 정말 괴롭겠지만 여기가 지나고 결국에는 이렇게 업사이드를 보여주고 나게 되면 차트는 지난 차트들에서도 이러한 과정들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만 해도 정말 이 하락폭이 너무 컸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러한 상승폭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버틴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여기에서 별 생각 없이 매수를 해서 이러한 상승을 맞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나 큰 폭의 하락폭은 우리가 이 지난 1년간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금융위기나 극단적인 약세장일 때에 보이는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큰 폭으로 봤을 때는 이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렇게 조정이 받고 이렇게 큰 단위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은 좀 고통의 시간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그에 대한 수익적인 보상이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황은 여전히 좋잖아요. 다만 그 업황에 대해서 수급이 받쳐주지 않고 또 차트적으로 이렇게 약세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일 뿐이고 환경일 뿐인 거지 우리가 아직 투자가 끝난 게 아니고 시장이 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마음 꺾이지 마시고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셔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평단을 보유하고 계시든 수익으로 포지션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최선의 대응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시장에서 이탈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이닉스가 좀 시장을 주도해서 하락을 유도를 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하의 실적을 기록했다. 컨센서스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이랑 좀 짧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업황을 등에 업고 큰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꼭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주주님들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경이로운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이 97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60조를
기록하면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0% 그리고 550%가 증가한 엄청난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로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시장 기대치가 그리고 컨센서스가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지금 기대치보다 한 6% 정도 못 미쳤다. 서프라이즈율이 마이너스 6.48%를 찍으면서 기대치에 미달됐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좀 약세적인 흐름으로 주가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제 짧게 내용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뭐 AI 메모리, 뭐 HBM이나 D램이나 ESS까지 수요가 여전하고 특히 최신 공정을 적용한 HM4E를 주요 고객사에게 샘플 공급을 마쳤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HBM 시장의 1위 자리를 공고하게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줬고 시설 투자 캐펙스 규모는 40조 원 후반대로 특히나 용인 클러스터를 좀 조기에 가동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어갔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7월 10일에 미국 나스닥에 ADR을 성공적으로 상장을 한 것이 재무적으로 실탄을 확보했다라고 이제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주주 환원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LTA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좀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였다라고 시장의 평가를 받고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제 실망한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과 좀 비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들 했어요. 마이크론은 지난 실적 발표 때 남는 현금에 대해서 100%를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겠다라고 명확한 수치를 아예 박아버렸죠. 실적 발표 때.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관련돼 있어서도 마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었는데 하이닉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토 중이다,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 이런 모호한 말들만 좀 반복을 하면서 과연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ADR까지 상장한 그런 글로벌 기업인데 실적도 컨센서스를 밑돌고 뭐 계약 세부 수치도 안 나오고 가시성 있는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이제 미국 증시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불만 요소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폭락한 이유가 사실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주주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준 거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컨퍼런스 콜 초반에는 HBM4E 샘플을 이제 고객사에게 성공적으로 납품을 했다라는 호재와 이제 실적이 사상 최대치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한 5에서 6% 정도 반등을 하면서 오늘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작 주주들이 정말 고대했던 그런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검토 중이다라는 말로 굉장히 무성의하게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망감이 굉장히 크게 폭발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를 이야기한 마이너스 20% 폭락이 되겠죠. 하이닉스에. 만약에 반대로 지금 미국 기업이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상황에서 실적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잘 나와 버리면은 주주를 그냥 아예 동업자로 인정을 해주면서 즉각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혹은 배당을 확대하는 이런 명확한 주주 환원 신호를 보내는 편입니다. 하지만 현재 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에 ADR 상장까지 했지만 정작 지금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는 우리가 사업만 잘하면 되지 왜 주가와 주주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냐 이런 시대에 뒤처진 발상에 머물러 있다. 하이닉스의 수준이 그 정도였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국 스탠다드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ADR을 상장을 했다면 주주와의 소통도 이제 미국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이행을 해야 좀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좀 시장에 돌면서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제 반대로 좀 하이닉스 측을 옹호하는 입장도 분명하게 있기는 합니다. 7월 10일에 ADR을 신주 공모 방식으로 상장을 했는데 이제 미국의 SEC가 미국 증권법상 상장 이후로 약 한 달 동안은 투자 설명서에 없던 중대한 정보, 주주 환원 같은 거겠죠. 이런 정보들을 함부로 발표할 수 없게 법으로 막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 범위 내에 주주 환원책을 섣부르게 발표를 했다가 미국 내에서 뭐 집단 소송을 당하거나 뭐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좀 함구를 한 게 아닌가, 좀 피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옹호를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닉스도 컨퍼런스 콜에서 연내에 조금 더 확대된 주주 환원 방안을 공유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오늘의 실적 발표나 컨퍼런스 콜로 인해서 주가가 박살이 났다라는 거는 뭐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할지, 어떤 기술력과 업황이 회복되고 또 주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보답을 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앞으로 또 다른 업사이드를 더 큰 단위의 사이클을 보여줄 수 있을지 차분하게 좀 지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지, 어떤 뉴스로 인해서 여기에서 하락이 더 가속화가 될지, 아니면은 이 추세를 돌리는 상승이 나오게 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데에 있어서 차트를 가장 우선적으로 놓고 이런 하락 추세를 끊어내는 상승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기준을 차트로 세워놓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조금은 더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손실폭 때문에 쳐다보기도 싫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하는 우리 주님들 마음 너무나도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제가 그 과정에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드려볼 테니까 오늘 영상이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해피닉스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내일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경쟁사이기는 하지만 좀 실적 발표도 잘 나오고 컨퍼런스 콜도 좀 잘 치러서 시장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런 약세적인 분위기를 좀 돌려줄 수 있는 트리거로서 작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FOMC도 잘 치러야 되고, 또 이제 빅테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애플의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차트상에서 흐름을 끊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 오전에 좀 상승세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가급적이면 오늘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하락분 전체를 만회하는 상승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내일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절대 마음 꺾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잘 견뎌내시면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때까지, 특히 이 구간에서 잘 참아 오셨잖아요. 잘 참아 오신 만큼 조금만 더 잘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하이닉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닉스였습니다.